앱으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학생들도 앱도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카오.it만 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 채팅방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데요.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면 바로바로 학생들 접속시켜가지고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카카오톡 아이디 저장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수업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15분 되면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스마트폰에는 4가지 컬러가 뜰 거예요. 그 4가지 컬러가 4가지 문항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뜨는 그 각 문항의 정답에 대해서 그 컬러를 눌러주시면 그 정답이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체크하면 못 바꿉니다. 예. 긴장하고 하세요. 예. 자, 지금 18분이 접속하셨거든요. 19분 접속하셨습니다. 20분 되셨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예,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이 프로그램, 2번이 플레이, 3번이 파워, 4번이 프라블럼입니다. 자, 시간 제한 지나가면 그냥 꽝입니다, 꽝. 예. 지금 13분이 맞추셨고요. 4분 틀리셨고, 기권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선생님. 빨리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와요. 박성규 선생님 어떤 분이시죠? 아, 예, 우등생입니다. 지자영 선생님하고 이윤경 선생님 지금 2, 3등이고요. 3등까지 제가 선물 드립니다. 예. 총 5문제고요. 이제 막 속도를 내시네요, 이제. 네. 정제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 3번째 문제부터는 이제 문제를 안 푸는 학생은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PBL, 하브루타, 비주얼 싱킹, 그 다음에 뭐 토론, 이런 것들은 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 해당되고요. 강의식은 예, 교수자 중심의 수업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예. 예, 박성규 선생님이 계속 1등하고 계시고요. 이윤경 선생님 2등, 김미란 선생님 올라오셨네요. 예. 예, 여기 지금 동률이거든요. 그럼 이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 엄청 빨리 하시네요, 이제. 게임의 룰을 익히셨습니다, 이제. 예. PBL 활동할 때 교사 역할은 문제 해결자는 아니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 설계해야 되고요. 학습을 촉진해야 되고 학습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해야 되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거 깨지질 않네요. 예. 자, 지금 3문제 풀었나요, 저희? 예, 2문제 남았습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과제 수행 계획서의 작성 단계입니다. 이거 근데 PBL 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예, 헷갈리거든요. 예. 정답은요, 1번입니다. 아이디어, 팩트, 러닝 이슈, 액션 플랜.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요건 제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일단 학생들에게 문제나 프로젝트가 주어지게 되면요, 그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일단은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방을 해줘야 되고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내면 비판 없이 다 수용하고 나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팩트를 찾게 합니다. 팩트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나면 아이디어 중에 뭐가 남죠? 이제 조사해야 되거나 배워야 될 게 남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전체 중에 팩트를 빼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 그 여집합을 가지고 학생들이 액션 플랜을 짜는 겁니다.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역할을 분담하고. 그래서 PBL의 과제 수행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다음엔 안 틀리시겠죠,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예, 예, 요 개국, 예. 자, 요 두 분은 이름도 똑같으신데 계속 이렇게.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잘 맞추면 순위가 완전 바뀝니다. 예. 자, 영상을 잘 끝까지 보시고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보다가 맞추셔도 되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호남 선생님으로 소문난 박보성 수학 선생님의 수업 시간입니다. 약간 좀 성격이 강한 편이라서 박치려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그때는 애들이 뭐 제가 뭐라 하면 애들 인상도 쓰고 웃음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수학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교실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은 찍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수학과에 반식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수학만 있는 것보다 실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학교 폭력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그런 거 연결시켜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문제를 제가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전학한 학생이 있다. 생긴 것 때문에 애들한테 많이 따돌림을 받는다. 이 학생이 이제 인위적으로 수학 시간에 데셀레이션 하는 시간에 되게 즐거워했다. 이 학생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예. 예. 문제 만들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 PBL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 만들기인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뭐 이렇게 완성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문제를 어설프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막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서 채점하기가 곤란해지고요. 문제가 지금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점을 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들을 내주어야 되는 현실인데 원래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내는 게 PBL의 원래 방식인데 예,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조금은 구조화된 문제를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순위를 매기겠습니다. 자, 다금이 선생님 누구시죠? 예. 가정 이윤경 선생님. 수학 이윤경 선생님. 이거 팀 안에서 이런 곤란한데, 이거. 잠시만요, 선생님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세 분께는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 사드리고요. PBL 팀들 주면 좀 반칙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아래쪽에 김영희 선생님, 박성규 선생님. 요걸 어떻게 하지? 예.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떡하죠? 자,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요 순위 안에 들어오셨던 1, 2, 3등 안에 들어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예. 제일 처음에. 쌤은 일단 일어나세요, 쌤. 박성규 쌤 일어나시고, 선생님도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선생님 일어나시죠. 예.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 예. 그럼 요렇게 세 분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블루투스가 아니구나. 블루투스 안 됩니다. 예. 그냥 나무 스피커입니다. 원목 스피커인데요. 제가 구글 연수 가서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거든요. 제가 이 퀴즈 3등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되게 의미가 있고 집에 제일 좋은 장소에 이렇게 딱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미 있는 거 선생님들께도 의미 있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 PBL 팀은 제가 따로 사드릴게요. 자, 제가 이 퀴즈 하나로 시간을 좀 많이 끌었는데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퀴즈의 효과 보셨죠? 학생들이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뭔가 흥미를 느끼고, 초반에 이렇게 도입부에 동기유발이 되면, 그 다음 수업이 조금 수월해지거든요. 저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결과를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기능들은 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선생님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툴 하나하나씩 그냥 키워드만 적어 가셔서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하는 방법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우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모든 파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지금 바뀌면서 어떻게 이제 교육의 흐름이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교과가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업했던 걸 소개를 드리는데, 요 안에 선생님들 교과에 필요한 부분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구로 함께하는 농구 수업 체인지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지덕체 들어보셨죠? 그 지덕체를 저는 체인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체인지가 의미가 뭔가 변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 몸,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지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연구교사 수업 때 이걸 썼었거든요. 수업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열심히 썼는데,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체육교과랑 사실은 교수학습 방법이랑 크게 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몸으로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신체 활동 시간 뺏기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학생들이 이제 미래사회에 살아야 되는데 컴퓨터도 계속 다뤄야 되고요.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나이스하지 않은 나이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은 더 많이 컴퓨터에 노출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체육 시간에도 같이 좀 해주고 싶었어요. 생각보다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한 학기에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해서 저는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PBL하고 구글을 좀 사용을 했는데요. 신체 활동하고 미래사회 역량, 일단은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PBL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PBL이 선생님들 문제중심 학습이랑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두 개 헷갈리시죠? 그거 저 고민하고 저도 검색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명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서울에 연수를 갔다가 거기서 요 PBL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경기대학교의 장경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때 받은 답변이고 또 이게 기사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 지금 나눠준 그 용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제중심 학습은 기원은 이제 법대에서 시작이 됐고요. 문제중심 학습이라는 이름으로는 의과대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자들을,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아무리 열심히 학생들이 배워도 제대로 치료를 못하니까 실제 환경을 제시해서 그 환경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인 경험들 가지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중심 학습의 처음 시작이었고요. 그게 법학이랑 경영학이랑 의학 같은데 이렇게 계속 퍼지면서 확산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은 존 듀이의 경험주의에 기반하는데요. 그 듀이의 제자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배우고 함께 협업하는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게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중심 학습하고 프로젝트 학습의 차이점은, 문제중심 학습은 좀 더 실제성에 기반을 두고요. 좀 전문인 양성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은요, 학생들이 탐구하고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좀 많이 배우는 게 목적인 것 같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나름 내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학교 현장은 어쨌든 학생들이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되니까요. 교육이란 목적을 달성하면 되니까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나 프로블럼이나 그냥 동일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 제가 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때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여기 위에 PBL은 제가 PBL 팀에서 한번 이거 체육에 적용해 보고 싶었고요. 구글은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걸 체육에 한번 적용하고 싶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 이걸로 미리 한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그분은 지금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통해서 조금 배워가지고 제가 이걸 수업에 조금씩 적용해 봤습니다. 구글에 이렇게 다양한 툴이 있거든요. 뭐 지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정도는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툴입니다. 교과 역량은 뭐 교과마다 좀 달라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냥 저희 체육과에 맞춰서 제가 성취 기준도 지정을 했고요. 여러 차시 수업 중에 딱 2시간만 저는 이제 수업으로 할애했습니다. 일반 교과는 뭐 수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이 주가 되어야 되니까요.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2시간만 하기로 하고. 근데 이거 2시간만 해도 학생들이 또 신체 활동 줄어든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2시간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건 기본적인 틀이고, 지도안인데요. 여기 장소는 체육관이 아니라 컴퓨터실입니다. 컴퓨터실에 2시간 동안, 그냥 구글 아이디 만들어서 접속하는 것부터 해서 요걸 통해서 협업하는 것까지 제가 그냥 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 전 시간에 세트 슛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서 슛하는 자유투 아시죠? 그거 연습을 좀 하고 요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제 목적은 구글 도구를 익히는 것과 그 다음에 농구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 2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도 처음에 오늘 선생님들께 한 것처럼 카웃을 했습니다. 10문제를 냈고요.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신있게 수업을 진행했고요. 예. 요걸 진행하고 나서 PBL, 저는 프라블럼 베이스드 러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미리. 그래서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제시를 했고요. 제가 설명을 일부러 길게 안 했습니다. 대신에 한 13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구글 기반으로 되는 거는 유튜브 영상 링크만 주면 바로 영상이 나오거든요. 아까 카웃 보셨죠? 카웃도 구글 기반은 아니지만 링크 걸면은 미국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다 연동되게 만들어놔서 영상이 바로 뜨게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약간 거꾸로 교실 개념으로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일단은 학생들한테 요걸 모든 걸 끝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행을 했고요. 타격과는 뭐 진짜 수업 외 시간에 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시청하도록 했고요. 영상 시청하면 그 뒤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이제 협업 과제를 확인을 하고 문제를 이해하고 팀별로 그 아이디어, 팩트, 러닝 이슈 그 과정을 거쳐서 액션 플랜을 이제 계획해서 이제 실행하는 단계로 가기로 이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들이 어떤가 하는 약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설명들을 했고요. 특별한 건 없고 요거는 제가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선생님께 드린 링크에도 그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L 할 때 제가 종이를 학생들도 안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눠주는 종이가 이 과제 수행 계획서입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과제를 할 수 있게 설계도를 주는데 웃긴 건 학생들이 과제를 다 하고 이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시행착오 거치고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네 집 다 짓고 설계도 작성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다. 설계도를 먼저 작성하고 니네가 과제를 해야지 니네가 과제가 방향이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 학기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선생님들도 하기 전에 그런 언급을 하시면 시행착오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 수행 계획서는 여기 문제를 일단 먼저 주어주고 문제 다음에 이게 나오거든요. 문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고요. 알고 있는 사실을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더 알아야 될 사항들을 여기에다 적어둡니다. 여기서 빠진 것들, 여집합들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액션 플랜은 이제 모두문들이 있잖아요. 그 모두문들이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요거의 시간을 조금 주거든요. 자, 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이렇게 나눴으면 그 역할대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다른 모두문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이런 것들 여기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 결과를 여기 정리해가지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진행이 되고 나면 결과물 제출 및 평가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료 평가 같은 걸 진행을 해주고요. 요 단계에서 학생들이 좀 이제 특출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다 이러면 그 친구들은 뭐 조금 체크해놨다가 교과 혜택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성찰 일기. 자, 요거는 모든 별로 그냥 하나씩 준 용지라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구글 설문지 활용해서 저는 개인별로 소감문 같은 거 받았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생활기록부 작성에도 반영을 했고요. 평가 기준은 체육과 나름대로 이렇게 세웠고요. 제가 받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교과 세특을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보시면 구글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협업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구글 문서를 활용한 농구 교과서 만들기 작업에 참여해서 여러 모두문과 협업하는 즐거움을 경험함.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의 사용법에 대해서 익힘. 그 다음에 농구 교과서 만들기를 통해 디지털 도구 사용 역량을 키우고 협업의 가치와 효율성에 대해서 깨달음.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와 링크 삽입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제작하고 성취감을 느낀. 학생마다 완전히 다르게 써주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 150명 정도를 써줘야 돼서 쓰다가 중간에 막 지쳐서 포기하기도 하고 다시 또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 활동은 이 자체만으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입학사정관도 좀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써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교수 학습,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 그 다음에 수업, 그리고 평가, 그리고 기록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 대략적인 제가 했던 흐름은 조금 이해 가시나요? 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운 농구 퀴즈는 이렇게 했었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예. 이렇게 문제를 제가 10문제 정도 만들었고요. 문제 만들기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한 15분? 예. 미리 아이디어만 메모해놨다가 만드는 데는 얼마 안 걸립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과제를 올려줬다고 얘기했는데, 이 구글 클래스룸이 구글에서 만든, 그러니까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쉽게 말해서. 인터넷 카페 또는 인터넷상의 하나의 수업 장소, 그러니까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놨고요. 학생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농구 교과서 만들기 과제가 요건데요. 제가 조금 이게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글이 많습니다. 애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하려면 여기 꼼꼼하게 적어놓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 4명만 낸 이유는 모둠이 4개였거든요. 그래서 모둠의 대표 1명이 전체 수업에서 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튜브 영상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네. 조금만 진행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는 여러분의 실기 종목도 있지만 여러분의 과제로 제출할 그 내용도 있습니다. 과제로 제출할 내용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들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했고, 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안내를 했고요. 이게, 가능합니다. 예. 드래그 된 거 보이죠?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13분이 딱 걸립니다. 제가 이걸 해놨을 때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입 아프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게 일단 제일 좋았고요. 7개 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고 교실에 들어가니까, 만들 때는 사실 좀 귀찮거든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편하니까, 이렇게 활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읽고 나면 요 문서에 학생들이 접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서를 사본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복사를 해서 자기 모둠원들만 초대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 모둠원들끼리 요 자료를 제작하거든요. 여기도 제가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놨고요. 그 아까 교사가 수업 설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수업 설계할 때 조금 공을 들여야 됩니다. 대신에 수업 설계만 잘 되고 나면 학생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힘들고 뒤에 있는 학생들 지켜보면 되는 약간 그런 방식입니다. 예.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농구 교과서 만들기 예시를 일단 이렇게 제가 대략적인 틀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걸 보고 학생들이 이제 만드는데요. 학생들이 만든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요게 지금 학생들이 만든 거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문제 설명드릴게요. 교육부에서 2020년 교과서 자율 발행제 도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출판을 이제 목적으로 체육교사가 돼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그런 주제를 제가 문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체육교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고요. 예. 다양하고 이제 하는 방법들 대략적인 구조화 어느 정도 구조화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만 안 하면 좀 구조화를 안 시키고 싶은데 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팀은 이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요것들을 다 했는데 5명, 6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요 구글 문서라는 이 문서 도구가 협업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 문서에 동시에 10명이 접속할 수 있고 50명이 접속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그리고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작업이 다 가능하니까
혼자서 3시간 걸릴 일을 5명이 같이 하면 막 30분 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협업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라서 학생들이 되게 신기했고요. 이 학생들이 27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과제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만큼 못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농구 내용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역사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진짜 하나의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심판법 이런 것도 어디서 구해왔더라고요. 검색을 학생들이 잘하거든요. 전술, 농구의 과학적 원리, 링크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붙여놨거든요. 그 자료 같은 거 가지고 올 때 막 뺏겨오지 않고 이것도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러는데 디지털 도구 활용하면서 뭐 이런 해석하는 능력이나 또는 그런 예절들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했고요. 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은 틀만 잘 잡아놓으면 이걸 되게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고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되게 고마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육 교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 맞는 교과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정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타 교과에서는 아마 이거 활용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지금 구글의 틀 가지고 계속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맞죠? 이 틀을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선생님들 이거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편해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편해지는지 요거 설문 양식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생기부 작성하실 때 학생들한테 소감문 같은 걸 받잖아요, 맞죠? 뭐 안 받고 사실 저도 그냥 학생들 다 관찰하고 싶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소감문 같은 걸 받는데 보통 종이로 받고 막 날아가고 없어지고 막 찾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또 안 내면 또 막 독촉해야 되고 막 되게 귀찮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그냥 링크 하나 딱 오픈 채팅방에 넣어두면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거든요. 요양식대로 작성을 했고요. 교사는 받은 설문지가 자동 수합이 되거든요. 지금 67명 응답했습니다. 많이 응답 안 했죠? 그럼 응답한 애들 위주로 잘 적어주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학생들 이름이 뜨고요. 정보가 뜨고 통계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간 참여했던 수업 중에 제일 좋았던 수업은 배드민턴 수업이었어요. 37.3%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싫었던 수업은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학생들의 소감이 이렇게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적었어요, 학생들이. 이만큼 적었거든요. 저희는 사실 교과 이렇게 내신에도 안 들어가는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뭔가 본인들이 뭔가 조금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더라고요. 제일 제가 왜 편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지금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걸 개별로 이렇게 프린트 하실 수도 있고요. 인원이 얼마 안 되는 학교에서는. 여기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라는 걸 클릭하시면 이게 다 엑셀로 뜨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냥. 다운로드 하셔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찰했던 거 더 하시고 또 있는 내용들 빼시고 조합하셔서 생기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 하면 되게 편하겠죠? 예. 요 틀 익히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걸 익힘으로써 선생님들이 훨씬 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요거 통해서 지금 많이 좀 수월하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예. 그리고, 어쨌든 전 요런 것들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PBL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그냥 큰 그릇이라서 그 그릇을 예쁘게 좀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구글이나 아니면 다른 수업 도구들, 비주얼 싱킹이나 이런 수업 도구들 가지고 요리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이 재료니까 재료를 잘 다듬어서 요리를 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도구들을 조금 익히는 과정 통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강의는 이제 실제 체육 수업에서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강원고등학교 하소영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하소영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질문이나 토의 토론 시간을 조금 가지겠습니다. 그때 나머지 궁금한 것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